영어로 자유롭게 기도하자. 기도 영어 10번째입니다. 자, 김양섭 박사이고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2, 3일 정도면 영어의 문법적인 골격을 갖추면서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영어를 창작을 했고요. 이 절대 영어 기법을 이왕이면 신앙을 떠나서 베스트셀러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연습하자 해서 성경을 주제별 문답 대화식으로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88편, 구약 89편. 그래서 세계적인 업적이고 영어 학습의 최고의 가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절대영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 교육이 대단하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5년, 10년 걸려도 어렵다는 게 외국에서 평가가 낮고요. 그래서 언어의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한국어를 3개월에 능통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창작을 했습니다. 자, 기도 영어를 학습하면 영문 설교 및 기도 등 목회와 전도에 탁월하고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영어로 말하는 순발력이 생기고요. 어휘력, 영어 문법 등의 자유로운 능력이 생기고요. 궁극적으로 영어로 자유롭게 기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극하게 매일매일 생활하듯 훈련이 돼야만 가능하죠. 저랑 같이 계속 호모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찔끔찔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생활이고 훈련인데 대한민국 영어는 왜 20년, 30년 해도 영어가 안 돼요? 공부를 해버렸거든요. 공부하고 훈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으로 절대 영어를, 기도 영어를 학습하면 그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도 세 주제를 한 강좌로 묶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Prayer for Peace.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Prayer to Overcome Fear. 신뢰와 믿음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rust and Faith. 자, 항상 본 기도 영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상 문법적인 골격이 완전히 논리화가 돼야 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영어는 논리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논리와 방향과 우선순위가 없는데 아무리 한들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영어 공부했잖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뭐 했어요?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수학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사칙 연산만 하면 셈이 자유로운데 사칙 연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함수 방정식 미적분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지금 함수 방정식 미정식 뭐 남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생활에 쓰임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걸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했던 거죠. 자, 대한민국 영어가 아무래도 안 되는 이유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 못하는 한국 영어 원인이 뭐라고요? 산무 세 가지가 없고 7가지를 착각한다고 그랬죠. 산무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학과습 첫 번째 없는 게 뭐예요? 학과습 1대 99예요. 습이 99%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습의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죠. 절대 영어는 습의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건 뭐예요? 뭘 공부해?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 같은 이것만 하면 셈이 되는 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낸 거죠.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할 때 우리말 서술어 끝글자 먹었니 왔니 오고 있니 살아왔니 요 끝글자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 6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냈죠. 6 일단 이거부터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없는 것은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했어요. 그건 만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어 이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이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오늘은 7가지 착각 기가 막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7착 있는데 우리는 이 7착에 몰두하고 있어요. 한국 영어의 대단한 착각, 영어 학습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있는데 한국 영어는 이 7가지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아하 기가 막히고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7착. 착은 저 착오할 때 착각이죠. 자, 첫 번째 스페링 외우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열심히 스페링 외웠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영어는 망친 주범이란 걸 우리가 몰랐어요. 자, 한번 따져보자. 그 논리적으로 1분이면 끝납니다. 자, 냉장고 영어 말 레프리제러 영어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냉장고란 단어를 철저히 우리가 익힐 때 어떻게 외웠어요? 이걸 만약에 스페링 외운다면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니은에다 에다 이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스페링 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진짜 바보짓이죠.
대한민국 국민 남북한 통틀어서 냉장고라는 단어를 니네다, 애다, 잉다, 지다, 아야다 이렇게 외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외웠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음절로 외운 거. 음절이라는 것은 자음 모음이 합쳐서 일어나는 최소 단위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냉장고, 그죠? 이렇게 익혔단 말이에요. 자, 영어는 다를까요? 영어도 어느 나라 언어든지 똑같은 겁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은 음절로 소리 나는 대로 익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익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 머릿속으로 좋지도 않은 머릿속으로 외워버렸는 거예요. 학생의 영어로 뭐죠? student, student 이렇게 외웠잖아요. 아니에요. 학생의 student, 이거를 외국인의 발음으로 귀로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6학년 아이한테 여기 앉아봐. 영식아, 통신이 영어로 뭔지 아니? 근데 몰라요.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이야. 내 커뮤니케이션. 내가 영어로 써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스페인도 안 외우는데 어떻게 외워요? 너 쓸 수 있어. 소리 나는 대로 써봐. 여러분들이 6학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볼까요? 컴만 써봐. 컴. com이요. 뮤만 써봐. mu요. 니만 써봐. ni요. K만 써봐. 여기서 얘가 망설였어요. 그래서 색깔을 틀렸어요. 틀렸다고 치고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어렵잖아요. 요건 틀렸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션 써봐. 션은 다 TION이죠. 자, 거의 90%가 됩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도. 근데 이걸 뭐하러 COMMUNIT요, COMMU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외우다 보면 뭘 놓쳐요? 오히려 음과 뜻을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자. 커뮤니는 딱 맞아떨어져서 맞았는데 K가 틀렸다고 했죠? 그럼 우리말은 안 그런가 봐. 우리말도 어떤 아이들은 냉인데 어이로 쓰는 애가 냉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보고 이거는 소리 갑자기 국문학자라도 된 것 마냥 냉과 소리 차이를 바로 본능적으로 느껴서 가르쳐 주죠. 아이가 아니고 어이아이 차이.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음절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 그것만 익히면 그것만 신경 써서 익히면 바로 되는 건데 이걸 COMMUNICN 이러고 했었던 거죠. 자, 따라합니다. 절대 스펠 외우지 말고 뭐라고요?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자, 여기서 어떤 심각한 이 스펠링 외운 게 대한민국 영어를 어떤 재갈을 물렸냐면 영어를 듣지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영어를 처음 조기 교육이 활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수야, 영수야를 활자가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갔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성세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철수형.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리는 다 끝난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게 이미 모든 언어는요, 활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활자는. 글자는요. 어떻게 돼요? 소리.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라는 건 뭐 어려서부터 미국인의 단어 음성을 익혔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 돼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소리가 발성 자체가 달라요. 영어는 복식, 배에서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목에서 나오거든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익혀야 돼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 원음을 익혀야 되는 거죠. 소리만 듣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외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듣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영어는 말하기와 듣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그 어마어마한 거를 번역은 잘하는데 듣질 못해요. 왜? 훈련이 안 됐거든요. 따라합니다. 절대 스펠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이게 대한민국 영어 듣기를 막아버린 주 원인이에요. 두 번째 착각. 영어 할 때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 해석한 습관이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주범 한번 볼까요? 자, The lady ghost wrote the hotel in Busan at midnight, but really kind red dress to meet her love.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e lady, 숙녀는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야 돼요.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야 돼요.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해야 돼요. 왜 제가 3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자, 영어를 해석하려면 동사 위치가 우리 한글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주어 뒤에 있는 go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숙녀는 그녀의 애인을 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한 문제점이 이야기된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망쳐버린 주범이 여기 있어요.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다 그 역할을,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주범 역할을 한 게 그 책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걸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옆구리에서 하든 상관없지만 이 문장이 내 귀에 들릴 땐 앞에서부터 들려요? 뒤에서부터 들려요? 앞에서부터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마침표를 봐야만 해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4살 미만의 미국에 가버리면 이거를 모국어 때문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모국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영어는 앞에서부터 들리는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언제 끝나지? 다 끝났어. 그럼 나 이제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너 한 문장 다 말했니? 그럼 난 이제 해석할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앞에서부터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했어야 돼요. 언제부터? 영어를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e lady. 뒤에 없어요, 지금. The lady. 느낌이 오죠. 숙녀는. 그죠? goes. 간다. 더 이상 없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어디를? 롯데 호텔. in 부산. 부산에 있는. at midnight. 타정에. by red car. 빨간 차를 타고. in red dress. 빨간 옷을 입고. to meet. 만나러. her lover. 그녀의 애인을.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이요. 이거 정리하면 안 돼요. 숙녀는 그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KTS 속도로 제대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감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언제 정리하고 해석하고 문장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란 얘기죠. 자, 이게 대한민국 영어에 듣는 것을 70% 막았어요. 아까 앞에서 스페링이 30% 듣는 걸 막았다면 이거는 70% 듣는 걸 막은 거. 왜? 앞에서부터 듣는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데 듣질 않고 멍하니 있다가 뒤에서부터 해석하려고 들었던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발음. 영어 발음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신경 써야 될까요? 뭐 이런 우문이 어딨냐 이러겠죠? 당연히 신경 써야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한국인 여러분, 절대 영어 발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좋은 발음이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지난 강좌에서도 영어 발음 좋은 게 좋죠.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고착화돼 버렸어요. 이미 7, 8살 지나버리면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인 발음과 목에서 나는 한국인 발음과 배에서 발성하는 미외국인 너무 어려워요. 그걸 하다 보면 영어 공부가 포기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어 발음 정확히 잘하려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충 콩글리시라도 비슷하게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발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걸 하다 보면은 영어 공부 자체가 포기하게 돼 10중8구. 자, 미국인이 일본인하고 우리 집에 왔어요. 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인 애가 나 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오고 일본 애들은 나도 밥 먹었으문이다. 자, 한국 차원에서 보면 애들 다 콩글리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모든 외국어는 각 민족의 억양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인도 아이들은 그 둔탁한 그런 영어. 그다음에 베트남 아이들은 땅콩 하면서 영어하죠. 땅콩 영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인들도 콩글리시로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엄마가 너 L 사운드, R 사운드 아직도 그걸 구별 못하니? 속으로 너한테 쳐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한번 으름장 놓으면 얘는 영어 발음 절대 안 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언어는 자유롭고 재밌고 즐겁게 해야 돼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지금 제가 발음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뭔지 알아요? 행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발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음을 신경 쓰다 보면 용기가 죽는다는 얘기죠. 용기 있게 말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영어전 발음을 영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음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냐면 문장 조합이 가능한 다음부터 발음을 신경 써야 돼요. 너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해봐. 멍하니 못하는데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게 안 나오는데 발음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문장 조합이 가능하면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yesterday? 한 다음에 우리가 한 8, 90%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낮은 저 액센트 좀 빼고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음이 형성돼요. I don't know를 빨리 I don't know가 돼요. 우리도 I'm going to America를 빨리 I'm going to America 이게 빨리 된답니다. 어느 정도는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연음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단어, 액센트, present 이게 액센트 위치에 따라서 또 단어 뜻이 달라질 수가 있고 미국 애들이 듣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많은 문장 빨리 말하는 연습하고 또 긴 단어 같은 경우는 액센트 위치를 정확히 연습하는 정도가 한다면 되는 거죠. 아무튼 콩글리시라도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고 하란 얘기죠. 용기 있게. 자,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맞죠? 자, 네 번째 착각. 여러분들 다시 성인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또 단어부터 외울 겁니다. 절대 그렇지 마십시오. 단어 중요치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단어는 스페링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남아있어요. 우리 뇌리에. 그러면 그 정도 갖고 일단 말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선생님 22,000도 보케브러리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한심한 놈 그래. 속으로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제가 물어본 게 단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해봐. 말이 안 나와요. 예? 문장화될 수 없다면 수천만 단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지. 이런 개념인 겁니다. 절대 단어 먼저 급히 외우지 말고요. 문장의 골격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건 저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셰익스피어라는 문장의 골격을 잡아냈거든요. 비동사, 골격, 일반 동사, 의조주동사, 진행의 의비주동사, 현재 완료 의해주동사, 수동태 의비주동사, 그 다음에 음사조 의동사, 셰익스피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롯데 월드 125층 건물 올라갔죠. 그거 올라갈 때 단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를 먼저 외운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재료를 다 쌓아놓는다 그러면 저기 잠실벌에서 남한산성까지 산처럼 쌓아놔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골격만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언어도 마찬가지.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영어에는 문장의 골격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장의 오형식이요. 절대 회화할 때 안 쓰입니다. 그거는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할 때 쓰이는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 목적보. 이건 영어 문장을 보고 여기 이거는 주어, 이 부분은 주어, 이 부분 이 개념인 거죠. 한글에서 영어로 할 때는 김양섭 박사가 잡아낸 이 6PA 의문문일 때는 평소문에서 6PS 이게 골격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영어로 말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단어 외울 필요 없고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착각한 거죠. 단어만 외운 거.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 특강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5시간 만에 처음에는 전혀 안 됐는데 15시간 만에 어떤 우리말을 던져도 영어로 착 나오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불과 이틀 만에. 걔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어 포기한 아이예요. 영어 20점 맞은 아이예요. 근데 이틀 만에 어떤 우리말에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학 때 영어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해양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생활 영어 달달달 10권 외웠어요. 여기서 외국에 나가 써먹으려다 한 문장도 못 써먹었어요. 왜 못 써먹었을까요? 내가 외운 거는 그 외운 내용이 현장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영어를 외운 거잖아. 내하고 아무 불특정한 현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언어의 그런 걸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거. 한 문장 용케 말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영어 문장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말이든지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5시간 만에 이 경지에 이르렀듯이. 이게 왜 가능하냐면 6PS가 이걸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 어제 what did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디서? Where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뭘 먹고 있었니? What were you eating yesterday?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거든요.
넌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서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집을 왜 지어졌어? 언제 지어졌어? When was that house built?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면 Who drank my water?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외운 게 아니고. 수천만 영어 문장이 이 여섯 패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걸 하고 나서 발음도 단어도 문장도 듣기도 나중에 신경 쓰란 얘기죠.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거 해봐야 수학으로 치면 산수도 안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함수 방정식 미적분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영어 문장 외울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로 어떤 한국말인지 영어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엄마, 아빠님들께 말합니다. 아이들의 영어를 원한다면, 내 아이들의 영어 발전을 위한다면 내가 영어가 돼야 돼요. 엄마, 부모가. 왜? 생활이잖아요. 생활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부만 하면, 근데 지금까지 안 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왜? 해봐야 뭐 토익식으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영어 문장 보면서 한글로 해서. 그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CXPA라는 건요. 초등학교 자녀가 유리할까요? 엄마 아빠가 유리할까요? 엄마 아빠가 더 유리합니다. 왜? 우리말 문장에서 이건 수동태 문장, 이건 진행형 문장, 이건 현재 완료 문장, 이건 비동사 문장, 이건 일반 동사 문장. 이거를 부모가 먼저 더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죠. 우리는 뭐 살아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모가 집에서 셰익스피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도 될 것이며 엄마의 위상도 늘어날 것이며, 그죠? 뭐하러 학원 다니면 안 됩니다. 뭐 내신을 위해서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죠. 학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학원을 다녀도 이 CXPA, CXPS가 자유롭게 한 다음에 학원을 다녀보시면 그 학원의 효과가 10배로 늘어납니다. 학원 관계자가 이 내용을 보신다면 이제 학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도 이 영어 사칙에 준하는 이 CXPA, CXPL을 먼저 도입을 해서 하면 귀 학원이 훨씬 더 10배로 효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언어를 알고 학원에 다니는 건데 영어 사칙이 안 되는데 암만 함수 방정식 강의해봐요. 멋들어지게 강의해봐요. 안 되는 거죠. 자, 엄마 아빠가 먼저 CXPA로 자녀의 영어를 이끌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착각, 원어민에 대한 착각. 원어민은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MB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수십조의 돈이 혈세로 날아갔을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착각했던 거예요. 원어민은 내가 원어민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영어 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절대 한국어를 완성을 하니까 동문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김 원장님, 자기도 베트남에 가서 이제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 교육이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베트남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아이고 이 사람. 언어라는 것은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만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만약에 한쪽 언어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선생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원어민 선생님인데 우리말을 못해, 그건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중학교에서도 영어 좀 가르쳐 봤는데 원어민 시간이 있어요. 이 원어민 선생은 우리말이 안 돼. 우리 애들은 영어로 질문조차 못해. 합쳐놨어요. 무슨 질문, 무슨 수업이 될까요?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원어민은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부터는 아주 필요해요. 어느 시점일까요? 문제 낼게요. 사칙 문제.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다음 원어민은 4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1번 관장. 태권도장이에요. 태권도장. 권투도장이라고 생각하자고요. 1번 관장, 2번 코치, 3번 선수, 4번 스파링 파트너. 원어민은 어디에 속할까요? 스파링 파트너일 뿐입니다. 스파링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에 맞는 사람하고만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내가 동기부여도 하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원어민을 언제 접하는 게 좋을까요? 원어민은, 따라 하십시오.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6PA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학원들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일이에요. 유학을 보내는데 영어로 질문이 전혀 안 되면서 거의 다 안 돼요. 그럼 야, 너희 이번에 생체 실험 몇 명 보냈냐? 이렇게 서로 음어가 있어요. 음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 마루타처럼 가서 멍하니 있다가 7개월 있다 온다는 얘기죠. 질문이 안 되니까.
근데 질문이 한 다음에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죠. 자, 7작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없는 게 뭐라고 그랬죠? 착각한 게. 자, 영어 스페링 외우기. 두 번째 착각한 건 해석한 거. 세 번째 발음 신경 쓴 거. 네 번째 단어 열심히 외운 거. 다섯 번째 영어 문장 외운 거. 여섯 번째 자녀만 영어 공부한 거. 일곱 번째 영어 원어민 만나는데 집착한 거. 자, 우리가 몰입한 게 전부 다 착각했던 거예요. 자, 영어 스페링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익히자. 따라해 볼까요? 소리 나는 대로 익히자. 영어 문장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느끼자는 얘기죠. 영어 발음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용기 있게 거침없이 말하자요. 영어 발음 언제부터 신경 쓴다? 문장 조합이 가능한 다음부터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단어, 액센트 위치 중요시하고요. 영어 단어 외우지 말고요. 셰익스피어로 영어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히자는 얘기죠. 영어 문장 외우지 말고요. 셰익스피어로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훈련하자는 얘기죠. 자녀만 영어 공부하지 말고요. 셰익스피어를 엄마가 먼저 익혀서 자녀한테 계승해 주자는 얘기죠. 영어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부터 셰익스피어 먼저 익혀야 되겠죠. 이게 7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산모하고 7착을 항상 여러분들이 논리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어를 정말 하고 싶다면 이게 안 된 상황에서 하면은 무조건 지금까지 해서 안 됐던 것처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모 7착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일반 영어 수백 개 프로그램이 있어도 절대 영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창작했다고 해서 교만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모 삼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습이 없었고 절대 영어 습으로 하고, 셰익스피어가 없었고 셰익스피어로 하고,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고 한글에서 영어로 하고, 산모 7착 논리가 있었죠. 삼류 7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20년에도 안 되는 게 이 15시간 일이면 정말 영어가 뻥 뚫립니다. 물고가 튀는 거죠. 저하고 15시간 하실 때는 물고가 튀는 거지, 이걸 갖다 익히는 건 여러분들 본인이 지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구구단도 몇 년 걸렸다고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외울 때는 이게 가능해요. 표 하나 가지고 뭐 2는 2, 4, 8 이렇게. 근데 그게 7, 8이 50년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제를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3년 걸렸다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영어 사칙을 가지고 바로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반사적으로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당신 부인은 어제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3층 단수의 was가 where was your wife yesterday?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당신 어제 어디에 갔었어? where did가 반사적으로 나와요. 생각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하는 순간 영어가 요원한 거, 아직도 요원한 거죠.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기도 영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6. 평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저의 삶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원음을 5번 듣습니다. 본문 해석하기 전에 2번, 해석하고 나서 3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Prayer for peace. God,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Please help me to achieve peace in my life and guide me to peace and stability to those around me. I pray that the world will be filled with your peace. Prayer for peace. God,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Please help me to achieve peace in my life and guide me to peace and stability to those around me. I pray that the world will be filled with your peace. 자, 항상 본문 해석을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됩니다. 순서가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God,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자, 성경 용어를 봐도요, 우리말에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수동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세상 곳곳에서 필요해집니다. 이런 뜻이, 수동으로 하는 게 더 편할 때 영어에서는 수동을 씁니다. peace, 평화가 is needed, be 플러스 pp, 과거 수동이잖아요. need는 필요하다고요. 평화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뜻이죠. 미리 말하면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어디서든지 세상. 저의 삶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please help me. 뭘 help me? to achieve.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가 이루어져? peace in my life. 내 삶에서 peace가, 평화가. Please help me to achieve peace in my life.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and guide me to spread는 펼치다 이 말이죠. 네. 확장되다. To spread peace. 뭐가 spread해? Peace and stability. 평화와 안정, stability 안정이죠. 누구에게? To those around me. 주변 사람들에게. around는 내 주변이죠. To those는 that의 복수형. 사람들이죠. Guide me to spread peace and stability to those around me.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I pray that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I pray that 는 뭐뭐를로 해석이 돼야 돼. 목적어니까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하다. 똑같은 거죠. that 는 목적어를 나타낸 명사절. that은 뭐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뜻이 없는 거죠. I pray that the world will be filled with your peace. 세상이 가득 차지다 이 말이야. with your peace. 당신의 사랑으로. 여기서도 봐요. 세상에 주님의 평화 가득 차기를 능동 같은 표현이 우리말에서. 근데 영어에서는 엄밀하게 수동은 수동이 돼. 세상 입장에서는 will be filled. 미래 수동이죠. 미래에 가득 차지기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말엔 능동이라도 영어에는 수동으로 표현되게 아주 많아요. 특히 성경에는 I pray that the world will be filled with your peace. 세 번 듣습니다. 세 번 중에 한 번은 눈으로 보시면서 하고요. 두 번은 가급적이면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Prayer for peace. God,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Please help me to achieve peace in my life and guide me to peace and stability to those around me. I pray that the world will be filled with your peace. Prayer for peace. God,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Please help me to achieve peace in my life and guide me to peace and stability to those around me. I pray that the world will be filled with your peace. Prayer for peace. God, peace is needed everywhere in the world. Please help me to achieve peace in my life and guide me to peace and stability to those around me. 자, 17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 제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Prayer to overcome fear.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and fill it with your love.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Prayer to overcome fear.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and fill it with your love.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자, 하나님, 제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God, please remove, 없애다죠, 제거하다. The fear, 두려움을 어디에 있는 거? In my heart.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And fill it with your love. Fill it. 여기서 it은 뭘까요? 두려움 같네요. 두려움을 채워주세요. 뭘로? With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를 읽으면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and fill it with your love.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자, trap, 올감이 함정이고요. 또는 잡다 이런 잡다죠. Without being trapped. 자, 수동으로 돼 있죠. being trapped 이해를 해야 돼. 왜 being이 나왔을까요? 이것도 그냥 영어는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없어요. without 뒤에 being trapped 된 거예요. 자, 잡혀지지 않도록 하니까 수동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is trapped가 되겠죠. is trapped. 이게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without 뒤에 is가 오려면 동사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동사를 동명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ing를 붙여야 돼요. 원형에다 붙여야죠. 그래서 being trapped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래요.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trapped 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help me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자, 우리 구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이게 우리 국문에서는 먼저 나왔어요. 주님께 의지하여. 뭐다? 영어는 우선순위,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절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사 부분이 먼저 나와야죠.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가 먼저 나와야 되죠.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그 다음에 부대 설명. 어떤 상황에든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세 번 듣습니다. Prayer to overcome fear.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and fill it with your love.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Prayer to overcome fear.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and fill it with your love.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Prayer to overcome fear. God, please remove the fear in my heart and fill it with your love. Please help me to move forward, relying on you, without being trapped by fear in any situation. 18. 신뢰와 믿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의 신뢰를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 듣습니다. Prayer for trust and faith. God, please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trust in you in all things.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and not be shaken even in difficult times. Prayer for trust and faith. God, please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trust in you in all things.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and not be shaken even in difficult times. 자,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의 신뢰를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Please help me. 뭘 help me예요? 살도록, to live. 자, 어떻게? My life, 내 삶을 살도록. with, 무엇을 가지고? trust,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in you, 주님의 신뢰를 가지고.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God, please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trust in you in all things.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서 대세용법은 뭘까요? 대세는 어떤 역할이에요? 세 가지 얘기했죠, 앞에서.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할 때 대시냐? 아니면은 명사, 목적을 나타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대시냐?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대시냐? 뭐죠? 이 대답에 faith란 명사가 있잖아요. 이 명사를 설명하는 저를 이끌면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faith,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이름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근데 that은 who, which하고 그냥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And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게, not be shaken even in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절에도. 자, 여기서도 be shaken이 왔죠. 왜 be가 왔을까요? shake, 수동이죠. 부정사도 수동일 땐 수동이 되는 거예요. BPP가 오는 거죠. 근데 왜 be가 왔냐면 이게 to에 연결되는 거죠.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and not to be shaken. 근데 to가 생략된 앞에 있으니까. 세 번 듣습니다. Prayer for trust and faith. God, please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trust in you in all things.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and not be shaken even in difficult times.
Prayer for trust and faith. God, please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trust in you in all things.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and not be shaken even in difficult times. Prayer for trust and faith. God, please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trust in you in all things. Please help me to have faith that you are leading me and not be shaken even in difficult times.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도 절대영어 잠깐 소개합니다. 절대영어는 수학으로 말하는 사칙 연산입니다. 그래서 절대영어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학으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죠. 지금까지는 사칙 연산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영어를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칙 연산을 완벽하게 잡아놨어요. 절대영어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론의 여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하시려면 반드시 절대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적인 얘기 아니고요. 상술 아닙니다. 지금 절대영어가 영어 연간 회원권이 135만 원입니다.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어떤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끔 얼마든지 제가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 여기 얘기하면 가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사후지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공유 세계화 속에 살면서 세계 공유의 영어는 터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 역시도 한 역할 하고 싶은 거니까 선의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강좌에서 뵙겠습니다.